네, 전국 초중고등학교 순차적인 등교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왜 13일 시작이고 20일 본격 등교인가요? 저희가 5월 6일부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네. 5일까지가 이제 연휴였고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은 5일 연휴가 끝나는 날로부터 2주 정도는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2주가 지나면 20일입니다. 그래서 20일 날 이제 처음으로 등교를 시작을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진로나 진학의 준비가 지금 굉장히 급하고 현장에서의 요구가 굉장히 커서 네. 고등학교 3학년부터 13일 날 학교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취재 기자들 얘기로는 오늘 발표 30분 전까지도 막판에 막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뭐 혹시 뭐 방역 당국은 더 늦추자고 했다거나 뭐 이렇게 의견이 달랐던가요? 방역 당국은 고3을 일주일 좀 앞서서 등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해주셨었고요. 네. 저희가 마지막에 좀 점검을 했던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중에 이제 전교생이 60명이 되지 않는 그런 학교들, 초등학교, 중학교도 고3이 등교하는 날부터 같이 등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재량권을 주자. 이제 이 부분을 교육감들이나 또 이제 학교 현장의 의견들을 조율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등교 계약을 했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뭐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나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 학교는 일단 문을 닫고 학생들과 이제 교직원들이 일단 이제 집으로 귀가하면서 이제 방역 당국의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는 일단 확진 환자가 생길 경우도 대비해야 하지만 미리 학교 가기 일주일 전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이제 발열 점검부터 시작해서 혹시 이상 증상이 있는지를 일주일 전부터 아침마다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거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번 주 안에 마련하신다는 추가 지침 어떤 것들일까요? 우선은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을 원래는 3월 달에 지침이 나갈 때는 그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마스크도 써야 되는데 그걸 정말 사용 안 할 수 있냐, 이것을 지금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키면서 어떻게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 장치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침을 또 제공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13일에 가장 먼저 등교 계약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대입 때문이겠죠? 뭐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처럼 취업이나 진로를 빨리 이제 실습도 해야 되고 이런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이 진로와 진학이 지금 몇 달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격 학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 또 평가나 어떤 이제 수능이나 취업 준비나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고등학교 3학년이 먼저 등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거의 80% 내외가 다 찬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중고등학생은 이제 3학년부터 이렇게 아래로 점차 등교를 하는데 초등학교는 거꾸로 1, 2학년부터 해요.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은 지금 이제 EBS TV를 통해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성장 단계나 발달 단계로 보면 그런 원격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이 훨씬 아이들에게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돌봄에 대한,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가정 돌봄에 대한 어려움들이 이제 그 몇 개월 동안 있어 왔고요. 수업 방식은 그럼 결정이 됐나요? 뭐 코로나19 이전 같은 방식으로는 못할 테고, 뭐 원격 수업하고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건지 아니면 뭐 오전 오후반을 나누는 건지 뭐 결정을 하셨습니까? 오전 오후반을 나누는 것은 초등학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는 사실 그렇게 오전 오후반을 나누기는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많고요. 이게 지역별 특성이나 학교별 학생 수나 학교 환경의 차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은, 그래서 밀집도가 높은 학교는
이제 원격 수업하고 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이제 학교장과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정하기로 했고요. 방학은 아예 없는 건가? 특히 이번 여름은 덥다던데 네.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재량 휴업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다 줄이면 방학이 적어도 한 3주 안팎으로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시험은 이제 중간고사를 대부분 본다고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사실은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급별로, 그러니까 중학교냐 고등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6월 중순경에는 중간고사를 보겠다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유치원생들도 드디어 등원을 합니다. 뭐 원격 수업도 안 했었는데 네. 네,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아이들이라서 더 신경이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요?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게 실제로 대면을 해야지 좀 더 풍부하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이제 놀이 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런데 또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유치원 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그런 기본적인 생활 수칙들이 잘 지켜져야만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든 학교를 가든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전에 예방 교육이라든가 생활 수칙 안내라든가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건강 확인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알려드리고 네.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학부모님들께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